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12시에 찾아오는 히든전략 고수익쇼, 급등주 대박쇼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나스닥의 상승이 좀 두드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빅테크 위주의 상승이 좀 있었는데요. TSMC가 실적 발표를 했죠. 매출과 영업이익률이 전년 대비 하락하긴 했지만 시장 예상치를 좀 웃도는 성적표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반도체주 흐름을 좀 끌고 갔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3%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엔비디아는 2% 가까이 좀 급등하면서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반도체 훈풍 다시 한번 우리나라에도 불어주는 모습이고요. 우리 시장 안에서는 오늘 예정되어 있었던 일정도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AI 최고위 전략 대화가 개최가 됐습니다. 이종호 장관은 민관이 협력해서 AI와 관련한 인프라 조성과 투자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좀 했고요. 관련해서 AI주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반적인 지수 흐름은 어떤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함께 보실 텐데요. 1.05% 정도 상승하면서 2,465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개인과 기관 투자자가 매도 우위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오늘 2,700억 원 넘게 현재 매수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0.87% 상승하면서 850선 하회하며 847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수급 동향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오늘 물량을 좀 담아내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가 오늘 1,400억 원 넘게 매도 우위 보이면서 물량 덜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 어떻게 대응 전략 세워야 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노란 톡방에서 전략 짜보실 수 있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들어오시면 많은 정보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시장 전략 짜보러 함께 출발해 보겠습니다.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오늘 우리 시장은 좀 미국 시장과 커플링 되면서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반등도 좀 나왔고요. 오늘은 코스피가 1% 넘게 조금 더 강세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반적으로 오전장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오전장은 어제 제가 이제 13수의 했던 변곡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반등에 좀 성공을 했고요. 또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기술주의 어떤 선전들이 있었습니다. 증시 경제 지표에 대해서는 약간 엇갈린 행보를 보여주는데 경제 지표가 이제 경기가 좋다는 듯 시그널들이 나와주면은 금리 인상이 현재 금리 인하가 뒤로 이제 밀리지 않느냐 이런 우려 때문에 악재로 이제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어떤 추세로 보면은 경기의 어떤 호전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연착륙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시그널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시장의 흐름들을 약간 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다만 최근에 이제 급락을 좀 했던 부분들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가장 큰 요인인데 지정학적 리스크는 비경제적 요인이기 때문에 다만 투자 심리적인 요소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장세에 반영이 됐거나 또 약간 둔화되는 조짐만 나와도 원위치를 벌일 수 있기 때문에 V자 반등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되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차트를 이제 보게 되면은 일단 그 두 달 또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더라도 보통 이제 두 달 연속 양봉이 두 번째 발생이 되면 한 번 조정이 되는데 다만 조정이 생각보다 이제 깊어졌다는 것이 약간 탈인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점 기준으로 보면은 최악인 저점이죠. 저점이 이제 10월 말 정도에 형성이 됐는데 지금 저점 위에서 약간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에 대한 절반이 약간 깨진 상태에서 올라왔지만은 전체 어떤 그 강한 어떤 지지선 저항선을 찾아보면은 이 박스권이죠. 이 박스권의 층상단 그다음에 지지선 이것이 하나의 이제 중요한 지선 어떤 지지층인데
중심에서 걸려서 약간 올라와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되는데 왜 제가 한 달 단위 이제 추세 패턴이 굉장히 중요하냐고 말씀드리냐면은 예전에도 이런 한 달 단위 패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일시 반등 뒤에 크게 빠지는 국면이 좀 있었죠. 이때도 제가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이 어떤 이야기 있었냐면은 저점과 추가 저점이 20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게 이제 바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염없이 내려갔을 때. 마찬가지 논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전체적으로 이제 하락이 계속이 되는데 월 사이클이 하락이기 때문에 20일을 이제 채워놓고 보시면은 보통 20일이 된다면은 하락과 되돌림이 하나의 20일 파동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이것과 이제 반대 양상이죠. 그래서 21선까지는 기본적으로 반등을 해주고 이 반등에 대한 어떤 숨고르기가 당분간 출현이 되다가 또 본 상승이 나와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이 정도가 되면은 20일과 60일선이 수립이 되면서 정비를 시도하는 어떤 변곡점 구간이 설 연휴를 전후로 해서 다시 한번 될 거다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반등 구간이고요. 또 설 연휴가 다가오면은 약간 숨고르기 국면이 전개될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은 1월에 이 정도가 진행이 되면은 어떤 기업에 대한 실적이나 어떤 방향성, 어떤 정책 이런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나와주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선거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각종 정책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코스닥 쪽은 투자 심리가 상당히 호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소 2월 달 이후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전체 큰 흐름을 이렇게 전체적인 것들을 다 종합을 해보면은 어떤 양상이 나오냐면은 2달 상승하고 한 달 조정이라는 일반적인 어떤 패턴이 나와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시장의 흐름들을 보시면은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유망 섹터에 대해서 크게 이제 급락했던 섹터에 대해서 또 현재 관심 있게 전략을 좀 세우시기 바랍니다. 급등주 대박쇼 오전장 하상한가 시간입니다. 앞서 증시 흐름 좀 짚어보고 왔는데요. 어제 전문가님께서 오늘이 변곡점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장에 다시 한번 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고요. 본 상승을 좀 기다리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꼼꼼하게 대응 전략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양시장은 조금이나마 좀 강보합 순에서 머무는 모습이지만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빨간불 켜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 오전장을 빛내줬던 하상한가 종목들이 있는데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웰킵스 하이텍입니다. 반도체나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들고 있는데요. 재무 구조 개선을 위해서 감자후 재거래에 들어가면서 주가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지소프트입니다. AI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AI 기반의 이미지 데이터화 기술력이 부각받으면서 오전 중에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인터플렉스입니다. PCB 관련주고요. 오늘은 삼성전자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갤럭시 링 출시 예고에 관련 수혜주로서 부각받고 있습니다. 이 소식에 오늘 큰 폭으로 오르면서 상한가를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전장 하상한가 종목들 함께 좀 살펴봤는데요. 이 중에서 베스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인터플렉스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장 베스트 종목은 인터플렉스입니다. 오랜만에 또 시세가 좀 난 것 같습니다. 갤럭시 이슈로 주목을 좀 받고 있고요. 한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기도 했었는데요. 얼마나 힘을 좀 더 받아갈 수 있을까요? 예, 자 인터플렉스는 연성 회로 기판이 주요 어떤 제품에 좀 해당이 되는데 최근에 뜻하지 않는 호재가 나왔죠. 그래서 삼성 AI4 출시하는 언팩 행사의 마지막에 엔딩 장면에 갤럭시 링, 다시 말해서 반지 형태의 어떤 헬스케어 제품을 이제 출시한다는 예고편을 좀 보여줬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결국은 삼성에서 또 새로운 어떤 캐시카우로서 또 바이오의 전략들이 현재 돋보여 주는데 결론적으로 이 링 출시 외에 또 다른 어떤 그런 모멘텀이 XR 기기 쪽이 있죠. 그래서 애플이 2월 2일 올해 2월 2일 날 조기 출시를 하게 되는데
XR 기기가 나오면은 그 후속작으로 삼성에서도 XR 기기가 출연이 되는데 이제 XR 기기에서도 상당 부분 현재 연성 회로 기판이 작용이 되기 때문에 두 가지 호재가 동시에 좀 작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인터플렉스의 지금 이제 성장성, 그다음에 앞으로의 또 호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월 달에도 한번 존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와주고 또 잠잠해진 흐름이 좀 있으면은 다시 한번 접근한다면은 또 1월 말이나 2월 초에 또 한 번의 어떤 2단 상승이 좀 가해질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약간의 이제 과도하게 또 했기 때문에 이격 조정을 좀 기다려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차트를 이제 보면서 약간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9,000원짜리가 이 박스권이죠. 박스권을 보였는데 2단이 좀 더 올라갔죠. 전체 저점에서 보면은 거의 더블은 아니지만은 거의 61%가 좀 되는데 보통 종목이 60%짜리에서 중간에 어떤 변곡이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만약에 이제 진행이 되는 흐름들이 조금 나타난다면은 1월 중순 정도가 되면은 또다시 한번 슈팅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2월 초의 호재를 좀 다시 한번 기다리면서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기다리시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판단이 좀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베스트 종목으로 인터플렉스 살펴봤습니다. 오늘 오전에 또 상한가를 갔다가 지금은 풀렸지만 그래도 27% 정도의 상승률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조정 후에 다시 한번 좀 접근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언제 들어가야 할지 고민이 된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노란톡방 들어와 계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정확한 매수 타이밍 함께 공유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번에는 오후장 대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기주 종목도 두 가지 만나볼 건데요. 첫 번째는 어떤 종목일까요? 예, KTCS가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KTCS입니다. 사실 오늘장에 좀 특별한 이슈가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주가가 그래도 8% 좀 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오후장에서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AI 쪽에 또 화두가 계속해서 이슈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KT에 대한 믿음, AI 서비스 부분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죠. TV에 그 보통 CF에 인공지능 관련된 서비스 하는 어떤 CF를 보면은 KT가 항시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KT 이제 엔터프라이즈 다시 말해서 이제 B2B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의 어떤 광고, 뭐 인공지능, 그다음에 AI 뭐 이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광고를 내보내주고 있고 또 한 컴도 내보내주고 있죠. 그만큼 본격적으로 어떤 캐시카우 역할을 좀 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KTCS하고 IS는 보통 이제 같은 예전에 보면은 예전에 보면 전화번호부 안내했던 흐름에서 지금은 전화 콜센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시 트렌드가 바뀌어서 인공지능 콜센터로 바뀌어주고 있는데 KT그룹이 이 콜센터에 대한 아웃바운드를 전문으로 좀 하고 있는데 인공지능을 도입하게 되면은 요거에 대한 어떤 그 B2B 영업도 같이 이제 겸하고 좀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또 주총에서도 금융상품 판매 대리 중개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그 다른 어떤 사업 목적을 많이 추가를 좀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부분들이 부각이 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좀 됩니다. KTCS를 이제 보게 되면은 한번 이제 차트적으로 보면은 2,000원짜리가 한번 그 작년에 한번 연초에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6,000원 정도, 3배 정도 상승을 좀 해줬는데 다른 현재 인공지능 업체 이슈가 된 종목은 거의 바닥까지 온 종목이 상당히 많은데 보통 이게 절반에서 오랜 동안 행보를 좀 해주면은 3파동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만 언제느냐 이렇게 좀 현재 봐야 되는데 최근에 그 차트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2,700원짜리가 5,000원 정도까지 약 50%, 100% 가까이 올라줬는데 상승하고 절반 여기서 계속해서 이 박스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또 최근에 머리를 좀 들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본격적인 인공지능 상용화가 진행이 된다면은 이 신고가를 넘어서 갈 확률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다시 한번 상승 조짐이 있는데 거래량이 다시 한번 숨고르기 뒤에 불이 붙는다면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지금 가격대에서는 5장 공략하셔도 거래량이 좀 늘어나기 때문에 무리가 없어 보인다 이렇게 좀 판단이 좀 됩니다. 네, 첫 번째 인기주 종목은 KTCS였습니다. 일단은 차트상으로 봤을 때 오늘 좀 오전 중에 윗골이 좀 길게 그리면서 밀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도 현재 기준으로도 6%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차트상으로 봤을 때 최근 다시 한번 고개를 좀 들려는 조짐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지금 자리부터 함께 관심 있게 주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 보고요. 두 번째 인기주 종목도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메커스입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메커스 꼽아주셨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AMD랑 또 연관이 굉장히 깊은 종목인데요. 어제 미국 시장에서 AMD가 또 강세를 보였습니다. MI300에 대한 수요가 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좀 되고 있는데요. 이 종목 또한 그러면 AMD와의 연관이 좀 있는 걸까요? 예, 그렇습니다. 인공지능과 연관이 좀 있고요. AMD가 이 자일링스를 좀 인수를 좀 했습니다. 자일링스는 이제 반도체 중에서 주문용 반도체, FPGA 방식을 하죠. 다시 말해서 다시 이제 고쳐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인공지능 AI 반도체 칩으로서 자체적으로 설계해서 쓸 수 있는 건데 이게 국내 대리점 역할을 메커스가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메커스의 어떤 성장 스토리가 상당히 좋아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이쪽 관련된 이슈가 다시 한번 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메커스가 다시 한번 튀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AI 반도체로 약간 보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차트로 이제 보시면은 한번 이 바닥에서 계속해서 이제 바닥을 다지다가 한번 크게 상승을 해줬는데 절반까지 빠졌죠. 최근에 장이 안 좋기 때문에 절반까지 빠졌다가 다시 한번 어제 오늘 계속해서 급등을 좀 해주고 있는 상황이 되는데 아무래도 인공지능 관련된 이슈가 다시 한번 불거져 나와서 좀 되는데 지금의 입장에서는 13%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 평상시 거래량보다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입장에서는 5장의 가격 조정이 조금 윗거리가 달거나 아니면은 2, 3일 약간 숨고르기 국면이 좀 진행이 된다면은 보통 이 절반에서는 급락에 대한 절반에서는 일시적으로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흔들렸다가 다시 갈 때는 크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메커스 한번 주목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인기주 종목으로 메커스 함께 봤습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현재 13% 정도의 상승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도 이제 AI와 연관을 지을 수 있는 관련주로서 좀 포함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앞으로의 좋은 흐름도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들어가야 할지 고민된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서 도움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들어오시면 매수 타이밍 정확하게 함께 공유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전장 정리해보고요. 오후장을 대비할 인기주 종목까지 함께 만나봤는데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등주 대박쇼, 임팩트 대박쇼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가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증시 이슈를 소개해드리고요. 관련된 수혜주들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 이슈 포커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이슈 포커스 주제는 NFT 그리고 STO입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좀 되게 되면서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관심을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가지가 처지게 된다면 NFT 그리고 STO 시장까지도 함께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둘 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는 공통점이 좀 있고요. STO 같은 경우에는 금융당국이 이제 전면 허용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하면서 주목을 많이 받았던 주제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고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이 가장 타 산업 분야에 이제 침투하게 되는 두 가지 가장 큰 분야가 의료 쪽하고 또 하나 부분들은 이제 금융 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금융 쪽에 대해서 인공지능 연관된 부분들 또 4차 산업하고 연관된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보는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간편 결제에 이어서 오늘은 NFT와 STO를 말씀드리는데 간편 결제에서도 이제 가상화폐를 결제하는 수단으로서 이제 진보된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좀 두각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또 오늘은 가상화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의 어떤 이 증권 분야에서 발행, 유통 이쪽에 대해서 증권 분야에서 제도권을 이제 편입하는 시도가 이제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요거 관련된 사업을 좀 하고 있는 업체가 하나의 이슈가 지금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가상화폐가 이거는 뭐 가짜가 아니고 뭐 가짜고 앞으로 뭐 없어질 거 뭐 거품이다 이렇게 하신 분들이 많은데 지금까지 살아남았던 부분들 앞으로 또 성장성을 봤을 때는 살아남아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시장을 좀 지배를 좀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오늘 현재 첫 이슈로 챗 GPT를 이제 들고 나왔고 오른쪽에는 현재 챗 오픈 AI사에서 차세대 사업으로 꿈꾸고 있는 것이 암호화폐입니다. 월드코인의 어떤 상징성을 나타내는 그런 부분들, 사람의 이제 홍채를 인식하고 이걸 가지고 어떤 코인을 만든다는 그런 개념의 어떤 자료 화면인데 왜 챗 GPT 어떤 목적의 최종적인 오픈 AI 목적이 왜 코인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부분들은 뭐냐면은 자 일론 머스크도 상당히 좀 코인에 대해서도 굉장히 도지코인을 좀 이슈가 좀 되고 있던 어떤 내용도 있는데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좀 인수를 하면서 X로 바뀌었죠. 슈퍼 X를 슈퍼앱으로 키운다는 구상도 밝혔고 여기서 최종적으로 암호화폐 결제를 도입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이제 꿈꾸는 부분들은 결국은 암호화폐 쪽의 상용화 또 슈퍼앱이라는 것은 플랫폼을 좀 장악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플랫폼을 장악한 다음에 암호화폐 어떤 그런 부분에 어떤 성장 스토리가 공통적으로 같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셔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메타버스가 계속해서 또 진화 발전을 좀 해주고 있는데 메타버스는 전체 어떤 또 다른 세상도 되지만은 디지털 트윈으로 보면은 현실을 그대로 복제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워낙 화폐도 또다시 그대로 이제 복제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보통 제도권에서 또 각 나라별로 봤을 때는 CBDC 부분이 굉장히 강세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화폐를 그대로 이제 도용하는 방식이 제도권의 방식이고 비제도권의 방식은 이걸 가상화폐를 만드는 부분들이 이제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극명한 길이 갈라져 나오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메타버스, 디지털 트윈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활성화될수록 이런 부분에 또 성장 스토리가 나와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암호화폐 또는 블록체인, 뭐 가상화폐
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가장 분명한 차이가 있는 부분들은 가상화폐에 또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은 일반적인 화폐는 중앙 집권용으로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발행이나 모든 것을 통제하는 방식에 좀 해당이 되는데 일반 다른 어떤 블록체인 방식은 블록체인 방식이라는 것은 분산 원장으로 돼서 거래한 사람끼리의 모든 어떤 데이터를 각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조, 변조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다는 어떤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라 하는데 암호화폐는 뭐냐? 여기다 암호를 이제 거는 것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또는 블록체인은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좀 차이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어떤 산업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파생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주목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상화폐는 가상자산이 아니고 그냥 현실적인 돈을 그대로 가상으로 복제한 거기 때문에 가상화폐 거래소가 국내에도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가상화폐를 거래할 때는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증권하고 같이 좀 이렇게 매매를 좀 하는 것들이 좀 있죠. 그리고 5대 이제 거래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이제 빗썸, 그다음에 업비트의 운영사가 이제 두나무가 좀 되고 있고, 그래서 두나무 상장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좀 강한 어떤 흐름들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디지털 화폐, 블록체인이 있고 가상화폐가 있는데 우리가 또 다르게 좀 알아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은 NFT가 있습니다. 블록체인하고 뭐 NFT가 뭔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좀 약간 의아하신 분들이 있는데 NFT는 말 그대로 대체 불가 토큰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요거는 미술품이라든가 부동산에다가 이 NFT를 입혀서 하나의 단위로 어떤 그 가상 자산 단위로 묶은 개념이기 때문에 NFT가 구체적으로 가상 자산에 좀 해당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가상화폐가 되는 부분이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NFT를 거래할 때는 항시 내가 부동산 조각 투자, 부동산의 일부를 산다든가 또 음원의 일부를 산다든가 또는 여러 가지 디지털 자산의 일부를 사기 때문에 요걸 이제 거래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는 통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NFT 거래소가 있죠. 그래서 많은 업체에서 하는데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도 똑같이 또 별도의 또 사업을 합니다. 요것은 거래할 때는 우리가 이커머스, 다시 말해서 네이버 쇼핑이나 뭐 11번가나 뭐 쿠팡 이렇게 하듯이 디지털 자산을 걸어놓고 요거를 이제 구매하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가상화폐 거래소하고 NFT 거래소는 분명히 좀 다른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또 다시 이슈가 좀 되고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뭐냐면은 증권형 토큰의 개념입니다. 증권형 토큰의 개념은 뭐냐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가상화폐가 있는데 가상화폐가 오를 걸로 알고 우리가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또 발행도 하고 그래서 이게 화폐가 아니라 증권이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증권의 또 속성도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업 공개는 IPO의 개념이다. 보시다시피 그다음에 가상화폐 공개는 ICO 개념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또 실물로 볼 수 있는 부분의 중간 형태를 증권형 토큰이라고 보면서 이 어떤 시스템을 현재 기존의 제도권인 증권에서 포용하고 사업을 하고 싶어서 이런 개념을 낳았기 때문에 이런 개념이다 보면은 STO는 거의 대부분이 가상 실물 자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암호화폐가 거의 한 90% 이상이 증권용 토큰으로 돌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제도권으로 거의 편입이 일부를 빼놓고는 거의 편입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 미국에서도 ETF 부분들이 비트코인 관련 가상화폐 ETF 부분들이 이제 출시가 되는 부분들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거래가 될 수가 있는데 그 증권사 또는에서 가장 큰 캐시카우가 STO입니다. STO 어떤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요거에 대한 발행
그다음에 유통 이런 모든 부분들이 증권사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증권사에 대한 성장 스토리는 매우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아직까지 좀 더디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제 증권사에서도 이런 STO를 하기 위해서 관련된 업체하고 좀 MOU를 맺고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실제 가상자산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분야, 부동산, 미술품 또 이런 여러 가지 자산에 대해서 관련된 사업을 준비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성장 스토리가 굉장히 커질 수가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부분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약간의 또 관련 법 제도가 정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어떤 최초의 시행 목표인데 관련법이 통과가 돼야 되는데 일단은 기대 심리로 한번 이번 연초에 강하게 좀 작용이 좀 될 수 있고 또 최종적인 법 통과가 가까워졌을 때 다시 한번 내년에도 어떤 이슈가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는 게 좀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이제 STO 형태는 상장된 어떤 그 NFT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NFT는 비상장된 어떤 NFT라고 어떻게 보면은 부분이다 좀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STO 개념하고 NFT 개념은 약간은 비싼 개념으로 이제 보시면은 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가장 이제 필요한 부분들은 이제 가상자산으로 옮기는 과정. 부분들이 STO의 과정들이 복잡한 어떤 그 시스템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업체가 굉장히 커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네이버의 클레이튼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이런 클레이튼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또다시 이 보통 이거를 BAS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블록체인 애즈 어 서비스, 블록체인의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어떤 클라우드 서비스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업체는 클레이튼이라는 생태계 부분하고 누니버스라는 생태계 부분, 이 두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쪽 된 관련된 업체 부분, 서비스를 하는 업체도 많이 커지고 있는데 대기업에서도 이제 KT에서도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LG에서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중소업체들도 좀 뛰어들어온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주목을 좀 해봐야 할 분야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네요. 네, 이렇게 해서 이슈 포커스에서 NFT와 STO 살펴봤습니다. 비슷한 듯 다른 개념인 것 같습니다. NFT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이나 미술품이 자체적으로 NFT를 묶으면서 이것만으로 봐도 가상자산으로 인정된다라는 점이 좀 특징이라면 STO는 비슷한 개념의 토큰이지만 증권형이라는 점이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증권사에서는 이 STO 시장을 또 새로운 캐시카우로 바라보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법 통과를 좀 기다리고 있는 시점이긴 하지만 좀 주가가 기대감으로 움직일 수 있는 만큼 미리미리 한번 관심 종목으로 포트폴리오에 두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관련된 수혜주들은 잠시 후에 함께 체크해 볼 거고요. 먼저 지난 종목대부터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한 명예의 전당에 오른 종목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먼저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154%의 수익률 달성했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는 129%의 수익률 기록했고요. STX는 338%의 수익률 터치했습니다.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는 113%의 수익률 달성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158%의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은 113%의 수익률 터치했고요. 갤럭시아 머니트리는 119%, 캘레필드는 394%의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위메이드는 118%, 제주 반도체는 376%의 수익률 터치했습니다.
다음으로 퀄리타스 반도체는 116%, YIK는 126% 수익률 터치했고요. 네오셈은 106%, 엔캠은 118% 수익률 터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롭게 명예의 전당에 오른 종목입니다. 12월 20일에 소개해드렸던 이스트소프트 13,840원에 접근해 봤는데요. 149%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15번째로 명예의 전당에 오르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00%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한 명예의 전당에 오른 종목 하나씩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AS 차원에서 지난 12월 20일에 소개해드렸던 이스트소프트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흐름이 좀 좋은데요. 어제 GPT 스토어 수혜주로서 플리토를 또 언급을 해주셨는데 바로 오늘 어제 또 상한가를 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같이 움직였던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종목이었는데요. 오늘 오전에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AI 관련해서 전략 대화가 또 있었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힘을 받아갈 수 있을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스트소프트 같은 경우는 그 가장 이제 커다란 이슈는 MS하고 어떤 제휴를 좀 맺었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마이크로소프트 비전 얼라이언스라는 부분에 합류를 좀 하는 부분이 있고 구체적으로는 아시아 파트너의 협력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스트소프트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은 휴먼 AI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기술력이 나름대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MS의 어떤 제휴를 받았던 그런 부분이 가장 커다란 부분에 해당이 되고 이스소프트는 본 사업은 알툴 부분들, 그다음에 RG 프로그램, 그다음에 자회사 쪽에 그 줌인터넷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관련된 나름대로의 노하우 또 실력 SI 업체로서의 위상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스소프트가 약간 대장적인 성격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떤 후광 효과가 상당 부분 작용이 됐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네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바닥권에서 휴먼 AI 쪽에 관련된 종목군들을 대부분 언급을 했는데 그 당시에 언급을 좀 했을 때는 전혀 움직임이 좀 없었던. 아주 조용한 상태에서 언급을 했죠. 12월 20일 이 상태에서.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상한가를 치고 급등을 하고 나서 그리고 잠시 한 2주 정도 약 7, 8일 정도 숨고르기를 한 다음에 2단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보면은 거의 한 7, 8부 능선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번 추가적으로 올라가더라도 지금은 약간 조정이 좀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차익 실현을 하고 상황을 좀 지켜보신 게 좀 중요하다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다만 월봉에서는 이 작년의 고가를 완벽하게 좀 넘어갔던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3파동이 가장 먼저 나와주는 그런 부분이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연초에 떴던 종목군 중에서 절반 정도의 조정을 보이는 종목이 신고가를 보이는 패턴이 상당히 많이 출현할 거다 이렇게 계속해서 언급을 드렸던 부분인데 제일 먼저 어떤 재료가 좀 터져서 나와줬기 때문에 이런 후발 종목이 궁금하시다 하시면은 아래 노란톡 오시면은 많은 정보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AS로 이스트소프트 함께 살펴봤습니다. 소개해드린 지 한 달 정도가 지났는데요. 벌써 150% 가까운 수익률을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시 한번 좀 조정을 겪을 가능성이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후발 주자들을 공략해보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주목해봐야 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서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후발 주자들 함께 찾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AS 마무리해보고요. 이번에 가장 중요한 수혜주들 동메달부터 출발하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 동메달은 어떤 종목일까요? 예, 한화투자증권이 되겠습니다. 네, 3위 동메달 한화투자증권입니다.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가 업비트인데요. 이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앞서 설명해 주셨다시피 두나무입니다. 그리고 한화투자증권이 지금 두나무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상화폐 관련주로서 항상 좀
좀 언급이 되는 부분입니다. 어떤 특징 때문에 동메달로 또 집중해 주셨을까요? 예, 두나무 외에 또 다른 어떤 벤처, 보통 이런 부분들이 투자가 어떤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자, 하나투자증권이 주요 타 법인 출자 중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두나무에 대한 지분을 6%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토스뱅크라고 보는 토스의 지분을 10%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업체의 어떤 부분들이 상장이 됐을 때 시총을 보면은 물론 이제 두나무가 최근에 좀 침체가 좀 돼서 이제 비트코인 침체가 됐지만은 최근에 다시 한번 올라와주고 있는데 5조 또는 10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0조를 잡으면은 6%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6천억이라는 어떤 평가 차익을 얻게 되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토스뱅크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토스뱅크의 어떤 시총도 현재 카카오뱅크의 시총하고 거의 비슷할 거다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10조만 만약에 시총이 10조만 잡아도 1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하나투자증권 전체 시총이 몇천억 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빠져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두나무 업비트 운영사가 두나무인데 업비트가 국내 거래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성장 스토리가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또 하나는 두나무는 이외에도 또 많은 어떤 자회사가 있기 때문에 자회사에 대한 가치, 밸류에이션이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에 어떤 수혜주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이제 보면서 약간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하나투자증권 부분들이 그래서 꾸준하게 지금 최근 이슈가 될 때마다 급등해주고 조정 보이고 계속 급등해주고 조정 보이는 흐름들이 나와줬는데 최근 며칠 전에 거의 한 상한가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인데 결국은 이런 채널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채널의 하단선까지 다시 한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삼각 수렴형 보이고 다시 한번 슈팅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금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시총이 7천억밖에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지분 가치를 전혀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대장주로서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평가가 됩니다. 네, 3위 동메달 종목 만나봤고요. 하나투자증권이었습니다. 대장주로의 성격도 갖출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그만큼 좀 의미가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하나투자증권 차트 분석까지 해주셨는데요. 어느 타이밍에 들어가면 좋을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서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다양한 정보들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2위 은메달 종목도 빠르게 만나보겠습니다. 은메달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K옥션이 되겠습니다. 네, 2위 은메달 K옥션입니다. 사실 금메달급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요. STO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술 작품을 토큰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K옥션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점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STO 시장이 좀 개화한다면 가치 수혜를 받아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점 때문에 은메달로 선정해 주셨을까요? 예, 아무래도 가장 접근하기 쉬운 부분들이 미술품에 대한 조각 투자가 되는데 국내에서는 대표적으로 K옥션, 그다음에 서울옥션이 미술품 경매 시장에서 가장 투탑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지금의 어떤 그 수익 구조를 보시면은 일반 회랑 그다음에 아트페어에서 직접 구매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직접 구매보다는 새로운 어떤 새로운 방식인 경매 쪽으로 어떤 시장성을 높여가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K옥션 같은 경우는 K오피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미술품에 대한 입고부터 출고까지 어떤 자동화되는 어떤 선진 방식을 도입을 해서 약간 센세이셔널 어떤 투명성도 제고를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K옥션이 서울옥션의 후발주지만은 상당히 앞서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또 하나의 부분들은 온라인 미술품 온라인 쪽으로 경매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이 시스템을 이제 구축을 했고 또 최초로 시도를 했고 또 시장 지배력에 서울 옥션에 능가하는 경매 1위 업체다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또 다른 부분들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죠.
아르테K의 어떤 사업 부분이 NFT인데, 자, NFT 신사업을 약간 추진을 하고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물론 단독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 계열사 중에 여러 가지 계열사가 있는데 아트 투게더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이쪽 관련된 블록체인을 입히는 부분들이 같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열매라든가 블루, 서울옥신 블루 이런 업체들도 각기 자회사를 통해서 같이 협업을 하고 있다 좀 생각이 돼서 성장 스토리가 높을 수밖에 없다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이제 보면서 말씀을 들어보면은 위치는 좋습니다. 한번 크게 이슈가 됐고 또 최근 장이 안 좋아서 한 달 동안 거의 빠졌습니다. 61선까지 빠졌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상당히 좋아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K옥션이 금메달 같은 은메달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은메달 종목 만나봤습니다. K옥션이었고요. STO 시장이 좀 개화하게 된다면 가장 좀 사람들이 처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분야가 미술품이 되지 않을까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옥션이 좀 관련주로서 시세를 좀 내주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시점인데요. 관련해서 더 많은 정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서도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금메달 종목도 만나보겠습니다. 금메달은 어떤 종목일까요? 예, 세종텔레콤입니다. 네, 세종텔레콤 오늘의 금메달 종목입니다. 사실 전 이 종목은 좀 의외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최근 이 종목은 5G 주파수 할당 이야기 좀 나왔을 때 시세를 좀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 테마랑은 좀 연관성이 있어 보이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부분 때문일까요? 네, 세종텔레콤 하니까 약간 의아스럽게 하는데 기업의 내용을 보면 좀 달리 보일 거다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시간 관계상 빠르게 하면은 세종텔레콤은 많은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인피니소프트 같은 경우는 핀테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간편 결제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자회사의 어떤 이 스토리가 상당히 이제 재밌는 그런 부분인데 또 자회사 중에 이제 실제적으로 지분 투자하는 회사도 있고 또 자회사도 있는데 많은 자회사를 거느리고 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단순한 어떤 통신 사업을 한 것을 좀 뛰어넘는 어떤 지주회사에도 가치가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본업인 부분들이 이제 알뜰폰 보통 스노우맨으로 많이 알려지는데 요거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또 제4이동통신 이쪽에 대한 부분들도 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본사업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분들은 다른 통신회사 마찬가지로 클라우드 서비스, 아마존,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에 대한 클라우드에 대한 공식 대리점, 파트너 역할로 하면서 클라우드 사업도 똑같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좀 생각이 되고 또는 5G 같은 경우는 전국 단위로 커버를 못 하는데 이 업체는 지역 단위, 산업 단지, 항만 단위로 특화된 어떤 맞춤형 어떤 부분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멜티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은 AI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AI 음성 비서, 그다음에 세종페이, 우리가 간편 결제 이런 것들도 부대 서비스로 하고 있는 것이 가장 이제 중요한 특화된 요소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제일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블록체인 사업을 좀 BAS라고 했죠. 블록체인 애저 서비스, BAS 서비스를 완벽하게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어플리케이션 사업을 통해서 부동산에 대한 디지털 자산에 대한 투자 서비스, 그다음에 유통 부분들, 그다음에 마이데이터 부분들 이런 여러 가지 또 부대 사업을 진심으로 하는 기업이 세종텔레콤이기 때문에 세종텔레콤이 의외로 이쪽에 진심인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다른 부분들은 증권용 토큰에 관련된 솔루션 이쪽 관련된 부분들도 하기 때문에 증권사와 제휴해서 실질적으로 또 사업할 수 있는 또 기술력을 자회사와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세종텔레콤이 의미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차트를 통해서 보시면은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꾸준하게 올라가다가 점상을 보이다가 한번 상승하다 크게 무너졌지만은 오히려 이 부분들이 상당히 매력적인 거고 시총이 많은 어떤 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2천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온 것은 많이 올라왔지만은 그래서 상당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금메달 가치가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관련된 자세한 부분들은 아래 노란톡 오시면은 현재 STO뿐만 아니라 세종텔레콤의 매매 타이밍 또 플러스 알파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공부하고 그다음에 매매 타이밍을 잡고 차트 분석도 같이 하는 가치 투자와 차트 투자를 같이 하기 때문에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금메달 종목 만나봤습니다. 금메달 종목 세종텔레콤이었고요. 이렇게 또 꼼꼼한 기업 분석을 통해서 오늘의 금메달 종목을 선정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종목 어느 가격대에 들어가면 좋을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이 타이밍 함께 공유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 포커스에서는 NFT와 STO 살펴봤습니다. 비슷한 듯 다른 개념이지만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특히 STO 같은 경우 증권사에서 새로운 캐시카우로 삼고 있다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는 스마트폰, 부품주, 반도체주들 시세가 나고 있으니까요. 순환매 전략 취해보시고요. 오늘장 베스트 종목은 인터플렉스입니다. 삼성 갤럭시 링 수혜주로 부각을 받는 만큼 장중 흐름 끝까지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